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목소리 꼭 음소거 안 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면서 언제든 끼어드셔도 됩니다. 네. 동화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 거의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잘 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 제 소개는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명화 이야기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마지막 최근에 출간한 그 동화가 말을 걸어올 때 이 책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같이 만들어 가보는 네. 시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상당히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뭐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책을 꾸준히 읽었다 이런 거보다는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뭐 학창 시절에 사실 또 책을 많이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닥치잖아요.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에 동화 이야기도 참 좋아했고 책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살다가 보니까 네, 대학교 때까지도 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책을 안 읽다가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책을 상당히 많이 읽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일단 탈출구가 필요했고 그 탈출구를 어 어디에서든 뭐 찾아보아도 뭐 사람들과 술을 먹어 보기도 하고 뭐 여기 뭐 어디 다니기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늘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들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게 최종 마지막에 책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네. 무작정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책들 중에 저에게 또 질문을 던졌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궁금했던 거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그 대답을 스스로가 찾아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동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그냥 풀어내 봤어요. 그래서 이 동화 이야기가 사실 되게 가볍게 뭐 생각을 해서 동화를 좋아해요 해서 동화 작가가 꿈이에요 해서 혹시 들어오셨다면 동화 작가의 어떤 이상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철학적이면서 쪼끔 어떤 분들이 이제 좀 심오하다.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평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화면 보이시죠? '나는 착한 어른으로 네, 자란 것일까.'라는 이거 보이시죠? 네. 되게 마음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하신가요? 씁쓸하시면 반응 보여주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음. 음. 저는 '나는 착한 어른으로 자란 것일까?'라는 이 의문을 던지게 된 이유가 음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그 소녀 컴플렉스 그쵸? 소년 컴플렉스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릴 적 동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야지 행복이라는 건 찾아오는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접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동화 속에 숨겨진 비밀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그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가 나를 착한 어른으로 살게끔 만드는 어떤 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나는 착한 어른을 자란 것일까라는 게 제가 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처음 이제 만나는 동화 이야기는요, 빨간 망토입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지금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잘 듣고 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면할 때 막 훅훅 들어가면서 질문하고 막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행히 다 까맣게 안 나타나시고 이제 얼굴도 보여주셔서 네. 약간 네. 위안이 돼요. 네. 네네. 빨간 망토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빨간 망토. 빨간 망토의 주제를요, 제가 나는 누구일까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 동화 속 그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생일날 받은 선물 상자 안에는 빨간 망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던 소녀는 그날 이후로 늘 빨간 망토만 입었습니다. 네. 빨간 망토의 안녕?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망토라고 불렀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빨간 망토야 안녕? 이라고 늘 어쩌면 어릴 적엔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의문을 던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던졌던 질문들, 제 삶에 그리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자체에 던졌던 것들의 어떤 이거를 이제 함축돼 있는 말이었어요. 소녀 이름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빨간 망토. 왜 빨강일까요? 파란 망토도 있고요. 초록 망토도 있고요. 검은 망토도 있고요. 하얀 망토도 있는데. 소녀한테는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빨강이, 저 오늘 빨간 망토 걸쳤는데 잘 어울리나요? 소녀에게 빨강이라는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빨강하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빨강하면. 토마토. 토마토. 또, 장미. 네? 장미. 장미, 불. 사과. 불. 그러면 빨강하면 어떤 성질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빨강하면 뭐 분노 또는 이런 어떤 감정의 열정. 열정, 피 튀기는 그쵸. 맞아요. 따뜻한. 따뜻함, 뜨거움, 그쵸. 따뜻함, 어떤 뜨거움. 에로틱함. 에로틱함, 맞아요. 네, 빨강이 참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데요.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빨강이랑 되게 친근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친근한 이유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수렵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냥을 하고 그 사냥으로 이제 늘 이제 피를 보게 봤어요.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피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잔인해, 뭐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 사실 되게 친근한, 익숙한, 우리 삶에 지금도, 네, 여전히 익숙한 색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또 육식을 이제 섭취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는 일 중에서 빨간색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습득된 색인데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정, 뭐 분노, 피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동화 속에 이 아이에게 빨강 망토야라는 이제 빨강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실 이 빨강 망토가요. 그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올리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쵸?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제 빨간 의상을 입고 와요. 사실 빨간색이 그게 마케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색이에요. 19세기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그 검은색 망토, 청록 망토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전설적으로 이렇게 그 망토들이 빨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이제 빨간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미지가 완전히 상징화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동화 속에 있는 이 빨강 망토에게도 이게 빨강이라는 이 강렬함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소녀에게 늘 빨강 망토야, 빨강 망토야라고 불러요. 근데 어, 남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 외적인 모습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고정시킨 거잖아요. 빨강 망토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어,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이 여기 계시는 각자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잖아. 나는 내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타인이 저를 이렇게 타인의 기준에서 저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되게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대빵이 그 이제 그 일 회사의 대빵께서 아우 우리 이 쌤은 하루에 말은 하고 가나 이러시는 거예요. 말은 하고 가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내성적이고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늘 보신 거예요. 몰라요. 그때만 그렇게 있었는지. 근데 그거를 그때 그런 의문을 던졌어요. 왜 그렇게 봤지? 근데 그거를 그분께만 들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 또 듣게 돼요. 그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말 없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단편적인 어떤 예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갑갑하지? 이게 마치 이 빨간 망토를 이렇게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됐고 그 질문이 이제 허공에 던지기도 했고 뭐 사람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뭐 답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우리 각자 다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그럼 제가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런 답이 딱 떠올랐어요. 이제 답을 찾았어.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누구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예요. 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저보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좀 더 살아 보이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일까라는 이 의문 자체가 참, 네,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물어야 될 말은 아니고요. 스스로에게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동화 속에 이 빨간 망토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 이렇게 마치 재단 되듯이 있죠. 늘 이렇게 틀에, 어, 남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틀대로 살고 있었어요. 음, 소녀는 네, 두르고 있는 망토를 이제 벗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나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정답을 네, 찾아드리면 좋겠지만요. 나는 어떻게 찾는가라는 이 질문을 어, 한 번쯤 가슴에 이렇게 품고 한번 찾아가는 그 여정을 즐겨보시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볍지만 않은 이야기다. 제가 무겁게 해드렸나요? 무거우신 분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소녀가 두른 망토는 망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치 빨간 망토를 씌워준 사람이 있다면 벗어 던져 버리세요. 네, 벗어 던져 버리시고 원하는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그 내용 중에 제가 다는 이제 공유를 안 하고 몇 편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질문을 막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말랑말랑하지 않은, 네, 다들, 제가 아직 안 말랑말랑해서 질문을 안 던질게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처럼, 둘째 아기 돼지처럼, 셋째 아기 돼지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군가요? 네. 신희찬님 PD님은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셋째죠? 네. 뭐 첫째 같기도 하고 셋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다른 분들, 혹시 첫째다라고, 다 셋째. 다른 분들 손으로 이렇게, 둘째, 첫째. 셋째이고 싶다. 첫째. 네. 첫째. 음, 첫째 좋죠. 기억이 아니, 안 나요, 실제로요. 실제로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셋째가 어떻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기 돼지 엄마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니네 살 길 찾아가라. 각자 집을 짓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 첫째는 짚으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셋째는 아주 차곡차곡 벽돌 집을 지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쵸? 첫째예요. 세상에 좋은 아주 좋아요. 저도 첫째, 둘째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사실 셋째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 이 동화를 사실 읽어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음, 첫째처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동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첫째는 날마다 느긋하게 낮잠을 즐겼고 미식가인 둘째는 먹기를 즐겼대요. 그리고 막내는 오로지 일만 했어요. 네. 첫째와 둘째처럼 살면 안 된다. 열심히 부지런히 아기 돼지 막내처럼 살아야 한다. 첫째처럼 혹은 둘째처럼 행동했다가는 심한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다. 네. 저는 셋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죄책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셋째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이렇게 후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첫째처럼 살고 있기도 하고요. 둘째처럼 살고 있으면서 괜찮아. 근데 사실 이렇게 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유는 안 괜찮은 거예요. 음,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셋째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의문을 품었어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진짜 이제 열심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열심히 살지 말고 맨날 뭐 딩가딩가 놀면서 뭐 먹고 자고 뭐 이렇게만 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열심이라는 게 어떤 뭐 경쟁에서 또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최선이라는 것보다 그냥 몸이 그냥 열심히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는 녹초가 돼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게 막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와, 사는 건 고통이야. 진짜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답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책이었고, 그 의문에 대한 이제 늘 던지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라는 거를 이제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조바심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어떤 그 강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은 치열하다고 말하는 어른들,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어른들. 어쩌면 나도 어린 누군가에게 은연중에 그게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이제 차곡차곡 가니까 저도 모르게 저보다 더 젊은,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에게, 에, 그게 삶이지. 그게 사는 거야. 별 게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너만 힘드냐? 그게 사는 거야, 그게. 그게 사는 거지, 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진로를 가게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줬던 분이 제 은사님, 중학교 1학년 때 은사님이세요. 그 은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긴 장문의 그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수동적인 노력은 고생이다. 능동적인 노력은 훈련이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 문구와 함께 그 우리 은사님이 이제 퇴직을 이제 곧 퇴직을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수능 감독 날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긴 공직 생활에서 교단에 섰을 때 이제 마지막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고생이었는지 훈련이었는지 이런 생각도 이제 당신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저에게 이런 좋은 이제 글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이제 네, 적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어, 대체로 우리가 수동적인 노력으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진짜 뭐 이렇게 살아야 해,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해, 뭐 이런 그게 삶이야라는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제가 진짜 능동적인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그게 제가 가진 어떤 삶의 이거를 만들어냈을 텐데 대체로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룰대로 이게 따라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고통일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통도 아니에요. 그쵸? 누구나 하는 생각이고 그냥 그게 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냥 그렇게 제가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아마 수동적인 어떤 노력으로 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않은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어떠신가요? 나는 첫째처럼 둘째처럼 살아서 뭐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들 그쵸. 첫째, 둘째 아니죠. 셋째처럼 마음은 셋째처럼 살고 계실 거라고 봐요. 네. 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거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내가 그거를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전혀 뭐 이렇게 안정된 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일을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작가의 삶 또는 뭐 이렇게 강연하는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거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제가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이 길을 가게 된 이유는 그 전까지는 어떤 수동적인 노력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능동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저는, 네, 진짜,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에게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라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무거운가요, 또?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 정도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작가님이 워낙 너무 아니에요. 재밌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아, 진짜? 생각하면서 느끼기도 그쵸. 있고요. 뭐, 신희찬이 PD님께서는 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했을 때, 뭐, 너무 명확한 어떤 답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요? 해당 안 될 것 같고, 네. 셋째처럼 사시고 계시면서 아주 만족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선입견이십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러고 제가 또 싶지 그 빨간 않아요. 망토를 입혀드렸네. 네, 네.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빨간 망토 입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이렇게 예쁜 상자가 하나씩 있어요. 이 안에 예쁜 꽃도 담겨 있고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거 한번 꺼내 보세요. 네. 네, 이 예쁜 상자 속에 담긴 이 선물을 오늘 오늘부터 마음껏 꺼내시면서 입어도 보시고 드셔 보시기도 하고 즐겁게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네. 좋아한다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와 지금 들으시는 이 청중들이 별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끼와 거북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하죠. 그런데, 어, 토끼가 자만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낮잠을 즐겨요. 그죠? 그래서 거북이가 쉬지 않고 열심히 가서 승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얘네들은 왜 둘이 꼭 경쟁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음, 어떤 경우에서든 저는 경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이 말처럼 저는 경쟁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겨야 될 대상이 없고요. 그냥 저는 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쟁을 해서 그게 성장이야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진짜 경쟁을 하면 이길 수는 있지만, 이 너덜너덜해지는 내 마음은 어떡하지? 지쳐가는 내 마음은 어떡하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토끼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주처럼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질 것을 알고도 토끼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도 가끔 거북이처럼 무리한 경쟁에 뛰어들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아이들에게도 시키고요. 어쨌든 그건 도전이야. 도전이니까 너한테 남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도전한 것 자체는 남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얻는 사람도, 뭔가를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실패에 거듭되는 실패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꼭 무조건 도전해야 되는 거고, 왜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저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좋은 말. 선의의 경쟁. 선의 경쟁이 어딨어요? 저는 경쟁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진짜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거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이 경주예요. 토끼가 안 자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안 자면 거북이는 그냥 실패했지만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할 거잖아요. 그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왜 꼭 쟤를 이겨야 한다라는 거에 경쟁을 붙이냐는 말이죠.
토마토를 씨앗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는데 자라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한 똑같은 날, 똑같은 흙에다가 똑같은 봉지 안에 들은 이제 씨앗을 심었는데 이렇게 달라요, 성장 속도가. 토끼와 거북이는 꼭 서로를 이겨야 했을까요? 라는 이 말처럼 이 토마토 씨앗을 심었을 때 이 둘은 꼭 이 더 자란 이 토마토 나무를 이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날부터 이제 일지를 씁니다. 이렇게 물도 주고, 이제 햇빛도 이제 쬐어주고, 바람도 쐬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언젠가 그 두 화분에 방울토마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씨앗을 심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도 다르니까. 똑같은 씨앗을 심었지만 두 화분의 성장 속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다르지? 진짜 내가 다른 씨앗을 심은 걸까? 두 방울토마토는 각각 다른 속도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화분 모두 싱싱한 열매를 맺어주었습니다. 속도가 달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은 이렇게 결승점에 똑같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이게 성공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 잘하는 속도에서 이거를 경쟁을 붙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어떤 이 성장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속도가 다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경쟁이라는 거를 왜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 또, 그쵸? 혹자는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경쟁은 필요한 거야.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지만, 그죠? 저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어, 것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동의를 하신다면, 경쟁에 대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면 경쟁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방울토마토가요. 옆에 왼쪽은요. 토끼고요. 그렇죠. 오른쪽 네, 방울토마토는 거북이에요. 귀엽죠? 네.